파출소에서 하고 있는 주요 임무들은 관내 해안가 또는 항포구 안전관리, 사고 발생 시에 저희가 사고 대응 조치, 선박이 입출항할 시에 저희가 출입항 업무, 그리고 순선호 변동 신고. 지금 날씨가 좋아져서 원거리 수상 레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분들께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수 또는 미입 출국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그런 국제 외사 업무도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 관내 안전관리는 연안과 해양으로 나눠주시게 됩니다. 연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육상수찰팀이 전담하여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항포구, 해안과, 테트라포트 등이 있습니다. 도보와 순찰차를 이용하여서 취약 시간대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그런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요. 해양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 내 연구정을 이용하여서 관내 취약지들을 순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직접적인 순찰이 아니더라도 손해에 있는 이렇게 선박 위치를 알려주는 VPAS 시스템을 통해서 선박의 동향이나 이제 안전 상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VPAS 시스템은 선박이 자동으로 입출항하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VPAS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근거 하에 저희가 이제 사고 발생 시에 신속히 초동 대응하기에도 쉽고요. 불법 조업 중인 선박이나 아니면은 위험구역 들어가는 선박 등 저희가 손해에서 원활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출입항 존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존을 벗어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출항 신고가 되고 다시 들어오게 되면 또 자동으로 입항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가끔씩 선장님들이 꺼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저희가 위치 파악이 어려워서 그런 사고 발생 시에 도움을 신속히 드리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새만금 파출소는 해양경찰 구조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관내 해양사고 빈도율이 높기 때문에 각 팀별 전문 구조대원이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사고 발생 시에 즉각 대응, 초동 조치하기 위해서 항시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저기 지금 사람 빠진 것 같아요. 이 시간 지금 저 체온증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초동 조치로 보온을 해주려고 합니다. 의식불명 같은 경우에는 의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의식 확인! 호흡 확인! 자, CPR 시작하겠습니다. 물기 제거하기 수건 좀 갖다 줘, 수건! 하나, 둘, 셋, 넷, 서. 상황은 항상 이렇게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거점 파출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이런 걸 하는 일이어서 항상 값지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상황이 이렇게 보여되니까 당황스럽긴 하지만 너무 뜻깊은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상습 고립 위험지역 3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북동섬이랑 선유도 해수욕장 간추람이랑 장자대교 밑에 갯바위, 죽동섬 먼저 가겠습니다. 여기 일단 수사할게 형태가 안녕하세요. 네. 물 많이 찼네요. 낚시객들이 자주 오시는 양미도 갯바위 쪽으로 순찰을 돌 예정입니다. 우선 낚시객들이 갯바위에서 낚시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을 하면 지금 해상 날씨도 좋은 편은 아니고 낚시객들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계도 방송하러 가고 있습니다. 부산 해양경찰서 새만금 파출소 살립니다. 현재 파도가 높아 낚시객들의
발빠짐, 추락 등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서 낚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호자분께서 환자분들께 직접 해드릴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재활치료실에서 치료사들이 환자분들의 앉아있는 연습을 시킬 때 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설명해드릴 텐데요. 꼭 참고하셔서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있는 자세의 포인트는 바로 상체 근육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체 근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척추에 붙어있는 척추 기립근들과 등 쪽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근육들을 잘 사용해야지만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상체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환자분께서 아예 못 앉아있는 경우에는요, 앉아있는 연습을 해주실 때 보호자분께서 환자분을 이렇게 앉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보호자분의 안쪽 허벅지로 환자분의 이 바깥쪽 허벅지랑 뒤쪽에 있는 엉덩이를 살짝 조여주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짝 조여주시면 안정감이 확실히 듭니다. 안정감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 후에는 보호자분의 손으로 뒤쪽에 허리 쪽에 이제 손을 대주시고 앞쪽에 가슴 쪽에 손을 대주셔서 이렇게 위 방향으로 세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분께서 혼자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보다는 환자분과 함께 같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상체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환자분의 시선은 앞쪽,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안쪽 허벅지로 조여주시는 게 혹시 불편하시다면 뒤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허벅지로 이렇게 조여주시면 조금 더 강하게 자극이 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불안하지만 어느 정도 앉아있을 수 있으신 경우, 한쪽이 마비측이다 보면 이렇게 상체가 무너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앉아있는 상태를 냅두면 이 마비측으로 이렇게 상체가 넘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이럴 때는 그냥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받쳐 놓으시면 좋지 않고요, 무너지는 쪽 마비측의 엉덩이 밑에 수건을 접어서 끼워주시면 안정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 되는 이 수건은 환자분의 이 무너지는 쪽 몸 아래 엉덩이 밑에다가 이렇게 들어서 뒤쪽으로 해서 끼워주시면 안정감이 확실히 생기거든요. 이 상태로 그냥 냅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정감을 제공해준 상태에서 아까와 똑같이 뒤쪽에서 보호자분의 손을 사용해서 허리 쪽에 손을 또 대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도 가슴 쪽에 손을 주시고 방향을 위 방향으로 상체를 세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선도 정면, 앞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보호자 혼자 몸을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환자분께서 근육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천천히 속도를 줄여주시면서 천천히 같이 움직여서 환자분께서 이 상체에 있는 이 허리 쪽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앞쪽이나 뒤쪽으로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앞쪽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휠체어나 탁자 같은 것들을 앞에다가 두고 앉아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나 뒤쪽으로 넘어지실 것 같으신 분들한테는 뒤쪽에 이제 베개 같은 거를 놓고 옆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상체를 세우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서 혼자 앉아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것은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게끔 기대 놓은 것이지 직접적으로 상체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앉아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상체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해서 앉아있는 것이
앉아있는 운동, 앉아있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대서 앉아만 있는다면 같은 부위에 계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질 거예요. 그렇게 계속 압력이 가해지다 보면 피부가 상할 수 있고 또 욕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세로 계속 기대서 앉아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렇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화장실도 가셔야 하고 상체를 사용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체에 있는 근육들을 잘 사용해서 앉아있을 수 있다면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연습, 시트 스탠드를 알려드릴 가능성이 많고요. 더 나아가서는 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걷는 연습을 할 때 만약 마비측 상체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면 이 상태에서 걸음을 걷기는 하더라도 이 마비측의 다리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서 자꾸 끌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꾸 다리를 들어서 걷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행을 생각하더라도 상체를 세우는 연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혼자서 앉아있을 수 있게끔 상체를 세워주시는 이 앉아있는 연습을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있는 연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앉는 연습을 하는 그 공간인데요. 너무 푹신한 곳에서 앉아있는 연습을 하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물침대처럼 이렇게 물렁물렁한 곳에서 서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서 있기 위해서 더 과도하게 많은 근육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건데요. 따라서 앉아있는 연습을 할 때에도 소파나 침대처럼 너무 푹신푹신한 공간에서 앉아있는 연습을 하려면 그만큼 힘이 더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딱딱한 침대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집에 딱딱한 매트가 없다,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바닥에 앉아서 상 펴고 밥 먹을 때 사용하는 그 큰 상 있잖아요. 그 큰 상이 좀 튼튼하다면 그 위에 얇은 담요 같은 것들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앉아있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앉아있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도 그 앉는 부위가 이렇게 천으로 움푹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앉게 되면 아무래도 골반 자체도 뒤쪽으로 빠지게 돼서 척추 기립근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재활.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수서공사 한강유역관리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8년차 정혜인입니다. 저는 한강유역관리처 물환경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강수계의 댐보의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수계 내 댐 수질의 조사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수질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들 아니면 뭐 수질 사고가 갑자기 났다거나 이런 위기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고요. 수질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의하고 뭐 논의하는 그런 협의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 과에서 이제 같이 근무하는 차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업무 회의 좀 하고, 오후에는 거의 이제 댐 수질을 또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댐 상류에 북한강 수계 쪽으로 좀 올라가서 배를 타고 물을 좀 세수를 다녀와야 될 것 같고요. 갔다 오면 이제 그거를 검사소에다가 의뢰를 하면서 항목을 분석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 사옥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3층에 있는 유역관리처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희 유역관리처 조직도고요. 저는 물환경부의 부장님 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영상 찍고 있어요. 영상? 네, 유튜브.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네. 나도 찍힌 거야? 네.
되게 지금 설레요. 저는 지금 연구 과제를 하는 채수를 하려고 현장에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연구는 왜 하는 거냐면 활당댐에서 수도권에 수돗물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 활당댐에 들어오는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 중에 북한강 수계에 뭐 조류로 인한 만냄새 물질이 좀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어디서 왜 생기고 어떻게 생기고 있고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 그 맛있는 수돗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수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연구 과제에 필요한 이제 수질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현장 채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북한강 수계 쪽에 있는 배에 타는 곳인데 지금 채수를 하러 배를 타고 나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수질 현장 측정인데요. 이제 뭐 온도나 기호 같은 이제 채수를 해서 실험실에서 채수 측정을 하면 값이 변하는 애들은 이렇게 현장에 직접 측정기를 가지고 나와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부에다가 적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채수를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통이고요. 수심계라고 물속에 이제 깊이를 잴 수 있는 거고요. 얘가 아마 초음파로 이렇게 바닥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시간으로 수심을 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만냄새 물질 측정할 때 채수하는 병인데 냄새가 안 나게 유리병으로 채수를 하고 있고요. 2개 지점 채수를 할 건데 첫 번째 지점은 끝났고 두 번째 지점으로 이동해서 와서 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심에 물에 이제 그 얼마나 투명한가 하는 그 설명도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깊이 내려가면 갈수록 물이 더 맑고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올라가세요. 채수를 다 이제 끝내고 사무실로 복귀를 했고요. 올라가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시료 의뢰를 하고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처음에 면허가 없어가지고 이런 현장 다닐 때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면허를 땄어요. 필요에 의해서. 생각보다 힘을 쓸 일도 굉장히 많아서 힘도 엄청 많이 세졌고요. 뭐 시료나 뭐 장비를 번쩍번쩍 들어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채수로 떠온 이렇게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검사소에 의뢰를 할 건데요. 일단 검사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모니아성 질소를 분석할 예정이어서 실험 가운이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안전을 위해서 꼭 이렇게 가운을 착용하고 장갑을 착용하고 여기 검사소에서 몇 가지 항목 정도가 분석 가능해요? 항목이요. 일단 월에 정기적으로 찍는 항목은 한 59항목 정도 되고요. 분기별로 찍는 항목들도 있고 해가지고 다 합하면 많다. 아주 많다. UV 기계로 흑광도를 찍어서 이 물에 지금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어느 정도 몇 밀리그램 퍼 리터 들어있는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이런 거 분석하는 것도 배웠어요? 네, 대학교 실습 시간에 잠깐 배웠던 것 같습니다. UV는 검사소가 아니더라도 일반 댐 지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항목들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수자원공사 어느 지사에 가도 한 대씩은 있고 다들 합병직들 대부분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뢰한 시료의 결과가 나왔네요. 밑에. 저는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떠있듯이 PC오프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보통 본인이 설정한 근무 시간에서 앞뒤로 1시간까지만 PC를 사용이 가능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차단 중이라고 뜨면서 마우스가 이 바깥으로 아예 나가버리지가 않습니다. PC 종료를 누르면 짠, 이렇게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5분만 줍니다. 그래서 저는 파일을 다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저의 재미없는 하루를 찍은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검도 면수관을 쓰면 누구나 한 번씩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라샤이마세! 오늘은 검도를 입문할 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를 알아보자. 검도장을 고를 때 관장님께서 직접 호구를 쓰신다면 좋은 도장이다. 땀이 많으면 도복 호환은 꼭 기능성을 쓰자. 도복은 역시 기능성이지. 호환? 본인이 땀이 많다면 특히 호환과 도복은 순식간에 젖어버린다. 뭐야 이거 언제 빨았어. 가죽으로 된 호환은 빨 수 없기 때문에 기능성을 쓰는 편이 좋다. 꿀인데 왜 계속 맡아? 우리인데 중독성 있어. 배꼽 한 번도 안 씻은 사람 배꼽 냄새. 너 그거 언제 맡아봤어? KF94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면 잠깐 이 세계를 보고 올 수 있다. 꼭 운동용 기능성 마스크를 착용하자. 숨쉬긴 쉬운데 왜 힘들지? 정답. 공감시기가 원래 힘듭니다. 기압을 줄이는 건 생각보다 속이 후련하다. 솔직히 처음에 엄청 부끄럽다. 부끄러운데 나중엔 기압을 못 지르면 답답할 정도의 몸이 된다. 검도는 생각보다 거친 운동이다. 정적인 무언가를 기대했다면 약간 실망할 수도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안 아픈 격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본인이 남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생각을 더 해볼 필요는 있다. 검도 면수건을 쓰면 누구나 한 번씩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라샤이마세! 호구는 다 똑같아 보여도 알게 모르게 개성이 있다. 은근한 자신만의 개성을 뽐내보자. 뭐야, 슬리데빈 출신이야? 500g의 죽도는 가벼워 보여도 결코 가볍지 않다. 무게중심이 앞에 있는 고도형 죽도는 어지간한 1kg 가건만큼의 피로도를 느끼게 만든다. 검도 장비는 대략 5kg 정도이다. 남자가 되고 싶나? 아니? 내 자세는 생각보다도 더 구리다. 영상을 찍어봐야 안다. 꼭 찍어봐야 함. 사람들이 호구 쓰고 있을 때 안녕히 인사를 계세요. 안 받아줘도 상처받지 마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 보이고 안 들려서 그런 거다. 뭐야? 왜? 검도인에게 네일아트 같은 건 사치다. 어차피 파래진다. 도라에몽. 또라이인가 봐. 웬만하면 빨대를 챙겨 다녀라. 아이고 물 줘 물. 목말라? 여우와 두루미. 길면 길수록 좋다. 검도는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연격.
정좌 묵사 One eternity later. 관장님께 경례, 사모님께 경례, 그에 대한 경례, 상호간의 예의. 보호대 테이핑은 아끼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절뚝거리고 싶지 않으면 명심하자. 몸이 전체적으로 예뻐질 거란 생각은 하지 말자. 말랑말랑한데? 말랑말랑하다고? 응. 오, 딱딱하다. 전완근만 커진다. 검도는 예와 정신의 수양에 좋은 무도이다. 본인이 ADHD가 있다면 추천한다. 죽도록 그러는 거 아니야? 내려놔. 검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하나씩 필살기가 생긴다. 손목치기는 아프니 손목 보호대는 필수이다. 대단하시네. 검도는 생각보다 다른 무기술들과 대련을 재밌게 할 수 있다. 호구는 중고로 살 수 있지만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다. 배꼽 한 번도 안 씻은 사람 배꼽 냄새. 검도는 생각보다 몸치에게 가혹한 운동이다. 머리! 그만 알아보자. 검도를 빨리 시작하라고 다들. 가자. 신났어. 이게 대련한 거보다 더 오래 걸려 어떡해. 아직 안 끝났을지도 몰라.